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대수 개정교육과정 비상교 교과서고요. 저 연대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14번째 시간이고요. 저 이번 시간은 등차 등비수열에 대해서 익힘증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등차 등비는 뭐만 기억하자? 첫 번째는 일반항, 두 번째는 중항, 세 번째 합이죠. 그쵸? 특히 우리 등차 수열은 뭐다? 결국에는 첫항과 공차, 등비수열은 첫항과 공비하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풀리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교과 170쪽에 있는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보시죠. 자, 1번입니다. 자, 수열 AN의 일반항이요. AN이 지금 7의 n제곱을 10로 나눈 나머지다 할 때요. 50번째 항 한번 구해보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다? 네, 하나는 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자, 그럼 A1부터 볼게요. A1. 자, A1이 뭐죠? 결국에는 7을 10으로 나눈 나머지죠. 그쵸? 얼마 나오죠? 7. 그쵸? 나눈 나머지는 7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항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 뭐죠? 7제곱은 49죠. 요 49를 10으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얼마 되는 거죠? 49 같은 경우에는 써보시면 얘는 10 곱하기 4 더하기 9니까 그쵸? 나머지는 9 나오겠죠. 그쵸? 9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세 번째 항 볼까요? 세 번째 항은 뭐죠? 49 곱하기 7이니까 실제 해보시면 얘는 343 나오나요? 그쵸? 결국에는 343을 10으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죠? 지금 보시면 343 같은 경우에는 10 곱하기 34 더하기 3이죠. 얼마 나오다? 3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사실건 지금 보시면 결국 규칙성은 뭐죠? 그쵸? 그 수의 무슨 수? 1자릿수가 나오는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 그러면 네 번째 항은 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다시 7을 곱해주게 되면 7 나오죠. 뭐다 결국 수열 항이 7, 9, 3, 1이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가 얼마니? 4죠. 주기가. 그쵸? 결국 그러면 50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50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뭐가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같겠죠. 왜냐하면 그 전이 49번장이 될 것이고 그 전이 48번장인데 여기가 주기가 반복되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 여기가 첫 번장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번장은 뭐다? 9여가지고요. 정답은 9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것이죠. 되셨죠? 1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럼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항이 8이고요. 10항이 29인 등차 수열이 30항을 구해보다 되어 있습니다. 자, 등차 수열은 뭐다? 결국 등차 수열은 첫 항과 공차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항이 8입니다. 그러면 뭐죠? 첫 항 더하기 공차 2번. 얘가 지금 8이 되는 것이고요. 10번째 항은 그쵸? A 플러스 지금 9D가 29죠. 그걸 빼주게 되면 뭐다? 공차 7번이 뭐다? 21이기 때문에 공차가 얼마? 3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뭘 구하는 거죠? 30번장이죠. 30번장은 뭐다? 결국에는 10번장에다 공차 몇 번? 공차를 20번 넣은 거죠. 10번장은 얼마? 29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공차가 얼마? 3이기 때문에 20 곱하기 3이어가지고요. 29 더하기 60은 89. 정답은 그래서 89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항이 루트 5고요. 공배 루트 5인 등비수열에서 8번째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8번째는 뭐다? 첫 항에다가 공비 몇 번? 7번을 곱한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결국 뭐다? 루트 5의 8제곱이어가지고요. 자, 루트 5의 제곱이 뭐죠? 루트 5의 제곱은 5. 그래서 얘는 거의 5의 4제곱이어가지고 정답은 625. 이렇게 정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같이 볼게요. 자, 100의 자연수 중에서요. 3의 배수 합을 구해보도록 되겠습니다. 3의 배수. 그럼 뭐죠? 3, 6, 9, 10 이렇게 쭉 가겠죠. 어디까지 깔 거면 99까지입니다. 따라서 얘는 무슨 수열? 그쵸? 결국 등차 수열이고요. 공차가 얼마? 3이고 첫 항이 얼마? 3인 등차 수열이라고요. 몇 번째 항까지? 99는 뭐죠? 3 곱하기 33이어가지고 몇 번째 항까지? 33번째 항까지 합인 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했죠. 결국 우리가 구하게 돼 합은 뭐가 된다? 2분의 항 몇 개? 33개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첫 항은 3, 마지막 항 99인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33 곱하기 자, 지금 3 더하기 99 얼마 나오죠? 102. 약분하시면 5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33 곱하기 5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죠. 33 곱하기 50 더하기 1. 그럼 분배해 주시면 33 곱하기 50은 1650. 33 곱하기 1은 33. 그래서 1683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4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럼 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수열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등차수열 AN에서요, 제4항과 제10항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고요. 6항은 마이너스 8일 때 15항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항과 10항은 뭐예요? 지금 절대값이 같고요. 부호가 반대래요. 그럼 이게 뭘까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이런 거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특징은 뭐죠? 합해서 0. 결국 지금 문제 주어진 이 조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하고 열 번째랑 합이 얼마? 0인 거죠. 즉 결국에는 네 번째 항과 열 번째 합이 얼마 됐다고요? 지금? 그쵸. 얘는 결국 0이 나고요. 자, 근데 우리 등차수열 보시면요. 얘는 뭐죠? 네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과 열 번째 항은 무슨 관계? 그쵸. 얘는 지금 등차 중항이죠. 결국 나 두 개 더한 거는 가운데 항 2배니까 얘는 결국 일곱 번째 항의 2배 같은 거예요. 즉, 일곱 번째 항이 얼마?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되셨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몇 번째 항? 여섯 번째 얼마 돼요? 지금 마이너스 8이래요. 즉, A6이 마이너스 8이죠. 그럼 결국 A7에서 A6을 빼주면 뭐 나오죠? 공차 나오죠. 얘가 얼마? 결국 8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공차를 구했습니다. 오늘 뭘 구한다? 15항이죠. 즉 우리가 구할 15항은 뭐다? 7번째 항에서 공차 몇 번? 8번 더해준 거죠. 7번째 항 얼마? 0 되는 것이고요. 8 곱하기 8, 88에 64. 정답은 그래서 64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두 직선 A, M 사이의 직선 M의 수직인 선분 12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긋고요. 그 길 차례도 A1부터 A10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 합의 한번 구해보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요, 제가 등차수의 일반항 공식은 뭐였다?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함수도 보면 1차 함수. 1차 함수는 무슨 모양? 직선 모양. 그럼 잘 보세요, 지금. n이 무슨 모양이죠? 직선이죠. n 무슨 모양이요? 직선이죠. 즉, 결국 L의 우리가 수열로 보면 무슨 수열 되는 거예요? 얘가 등차 수열이고요. M도 무슨 수열 되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등차 수열에서 지금 등차를 뺐습니다. 그럼 얘도 무슨 수열일까요? 등차 수열이에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얘도 어떤 등차수 일반항이 얘도 어떤 등차수 일반항이 뭐 3 더하기 2n이고요. 어떤 등차수 일반항이 예를 들어 뭐 5 빼기 3n입니다. 그럼 빼볼게요. 그럼 얘는 뭐죠? 마이너스 2 더하기 5n이죠. 그럼 얘도 몇 차식? n에 대한 1차식이죠. 그럼 얘도 등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등차수열과 등차수열을 합하고 빼면요. 무조건 얘도 등차수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좀 가볼게요. 결국에는 지금 이 길이 A에는 무슨 수열 되는 거예요? 등차수열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등차에서 그냥 뺀 거니까. 되셨죠? 결국 이 문제 등차수열 문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항부터 열 번째까지 합인데 지금 뭐가 주어졌다? 한 번째 항, 첫 번째 항하고 12번째 항이 주어졌죠.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그쵸? 만약에 문제에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쭉 해가지고 더 써볼까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만약에 이렇게 좀 써볼게요. 이렇게 줬다면 쉬워요. 왜? 얘는 그냥 등차수 합이죠. 첫 번째 하면 12번째 합이니까. 그쵸? 이해 가시죠? 근데 지금 주어진 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요 가운데 부분이죠.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체에서 요 네 개를 빼주는 거죠. 즉 결국에는 뭐다? 12번째 항까지 합해서 뭘 뺀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11번째 항, 12번째 항을 빼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2번째 항까지 하면 뭐죠? 2분의 12 곱하기 12 더하기 6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첫 번째 항과 12번째 항은 얼마? 요만큼은 지금 12 더하기 6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항과 11번째 합은요? 얘도
12 더하기 6이죠. 왜? 등차 수열은 대칭이어가지고. 즉 얘는 결국에는 2 곱하기 12 더하기 6입니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된다? 6 곱하기 18 빼기 2 곱하기 18이어가지고요. 저는 얼마 나온다? 7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등차 수열 대칭성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수열을 보시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항, 11번째 항, 12번째 항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 주어진 게 뭐죠? 첫 번째 항이 얼마? 10이고요. 12번째 항이 얼마? 6이죠. 그쵸? 자, 그럼 잘 보시면 지금 그럼 두 번째 항은 뭐예요? 첫 번째 공차를 더한 거기 때문에 12 더하기 D고요. 11번째는 뭐예요, 지금? 6에서 D를 뺀 거죠. 즉, 얘는 6-D예요. 그러면 이렇게 더해도 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더해도 어차피 18 나옵니다. 지금 뭐냐면, 양 끝끼리 곱한 거는 대칭성에 의해서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등차 수열은. 그럼 볼까요, 얘도?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항과 13번째 항 합도, 10번째 항 합도, 얘도 18이 되는 거예요. 즉,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도 18이죠. 그럼 네 번째 항과 9번째 항은요, 얘도 18이에요. 다섯 번째, 여덟 번째 항도요, 18이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도 18이죠. 그럼 18이 몇 개? 4개.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18 곱해 4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칭성에 의해서. 아시겠죠? 참고하셔가지고 문제 풀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7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수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SN이 지금 축이 주어졌을 때요. 일반 항이 50번 작도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수열의 무슨 항? 일반 항. 그쵸? 그럼 A는 뭐다? Sn 빼기 Sn-1이죠. 그쵸?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결국에는 3n제곱 마이너스 4n 빼기 3 곱하기 n-1제곱 빼기 4 곱하기 n-1이죠. 그쵸? 따라서 얘는 결국 3n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n-1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4 곱하기 n-1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리해보시면 결국에는 3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n-1의 제곱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4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요만큼이 뭐 나오죠? 합차 공식에 의해서 그쵸? 2n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결국에 어떻게 나온다? 일반 항이 6n 마이너스 7 나오겠죠. n은 2 이상 되겠죠. 뭐 하게 된다 이제? 첫 번째 항 뭐 나온 거죠? S1이기 때문에 얼마 나온다? 3 빼기 4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 1 대입한 거나 똑같죠. 즉 n은 뭐다? 결국에는 1 이상이다. 여기는 결국에는 2 대신 1로 고칠 수 있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럼 지금 일반 항이 뭐다? 6n-7이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대입. 즉, 결국 6n-7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50보다 작고 싶은 거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된다? 6n은 57보다 작아야 돼가지고요. n은 2분의 19, 즉 9.5보다는 작습니다. 지금 문제 뭘 구하는 거죠? 자연수 n의 개수 1, 2, 3, 4, 5, 6, 7, 8, 9까지 몇 개? 9개. 이렇게 정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그러면 8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156이고요. 건널비가 700인 직류면체 가로의 길이, 세도의 길이 높이가 순천 등비수열 운동할 때요. 직류면체 부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일단 지금 뭐가 됐죠? 순서대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거 항 어떻게 해줄까요? 첫 항을 A다 두게 되면 그 다음 항은 AR, 그 다음 항은 AR의 제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요, 직류면체는요, 같은 길이가 몇 개 있죠? 4개씩 몇 쌍? 3쌍. 그쵸? 그럼 결국에는 A가 몇 개? 4개 있는 것이고요. AR도 몇 개? 4개 있는 것이고, AR 제곱도 4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모서리 합은 뭐가 된다? 4 곱하기 A 더하기 AR의 제곱, AR 더하기 AR의 제곱이 얼마? 156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주게 되면 A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여기 제곱 AR 되겠죠? AR의 제곱이 얼마? 39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얼마 됐죠? 건널비가 얼마 지금? 건널비가 700이죠. 자, 그럼 건널비는 뭐죠? 그쵸? 모든 면이 합이 되는 건데, 잘 보시 이렇게 된 거죠. 그림 자체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직류면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여기가 지금 A고요.
여기가 지금 AR이고 여기가 지금 AR 제곱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는 모든 면의 넓이 합이죠. 그쵸? 그러면 지금 이 밑면은 뭐죠? A 곱하기 AR이죠. A 제곱 R. 그럼 이게 몇 개? 2개. 즉 결국에는 2A 제곱 R 2개 있는 것이고요. 옆에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은 뭐죠? A 제곱에 R 세제곱. 이것도 2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뒷면, 앞에 면을 보시면 얘는 A제곱, R제곱이 2개인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2A제곱에 R로 묶어주게 되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이 얼마? 얘가 지금 702가 된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됐죠? 이제 우리 2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2 없앨 수 있죠? 해주게 되면 여기는 351인 걸 알 수 있겠죠? 됐죠?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식에서 뭐 할 수 있냐면 A도 묶어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얼마? 얘가 지금 39죠. 자, 그리고 한번 요식을 볼게요. 지금 A 제곱 요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A 곱하기 AR에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A 곱하기 요 부분이 얼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지금 얘가 지금 39가 되겠죠. 따라서 결국 얼마 나온다? 39 곱하기 AR이 얼마 나온다? 351인 것이죠. 자, 그러면 AR이 얼마 나오나요? AR이 9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우리 지금 뭘 구하는 문제? 부피 구하죠. 부피. 결국 우리가 부피 구하고 싶다. 부피는 뭐죠?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A 곱하기 AR 곱하기 AR의 제곱이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A 세제곱 곱하기 R의 세제곱. 즉,얘는 AR의 세제곱이어가지고요. 9의 세제곱 얼마 나온다? 정답은 그쵸? 729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8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럼 9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A에 대해서요. 수열 5AM 빼기 AM 플러스 1이요. 지금 첫 장이 6이고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일 때 A 7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죠. 자, 등비수열은 뭐라고요? 첫 항이 A고 공비가 R. 그쵸? 그럼 가볼게요. 자, 그럼 일단 우리는 AN을 한번 어떻게 둘 거냐면요. 일반항 써볼게요. 결국에는 A 곱하기 R에 M-1제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A의 N 플러스를 뭐가 되는 거죠? AR의 N제곱이에요. 그럼 지금 주어진 식은 뭐냐면 5AN 빼기 AN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럼 얘는 뭐다? 5AR의 N-1제곱 빼기 AR의 N제곱이죠.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지금 일단 5AR의 N-1제곱이고요. 예시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AR의 N-1제곱 두면요. 여기 뭘 곱해주면 될까요? R만 곱해주면 똑같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지금 볼게요. AR N-1제곱 공통 묶기죠. 묶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뭐다? 5-R 곱하기 A의 R의 N-1제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요. 등비수열은요. 등비수열은 일반항 뭐죠? 일반항이 이거죠. 정리해보면 등비수열 일반항은 첫 항에다가 공비 몇 제곱? N-1제곱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첫 항에 공비의 N-1제곱. 즉 결국 이 수열은 뭐다? 등비수열인데 요 부분이 얼마? 첫 항이 6이고 공비가 얼마? 2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결국 R이 얼마? 2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 3A가 6이어가지고 A는 2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비도 얼마? 2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죠? 지금 뭘 구하는 문제? A7을 구하는 문제. 따라서 결국 A7은 A 곱하기 R의 6제곱이어가지고요. 2 곱하기 2 6제곱은 2의 7제곱 128. 답을 저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이제 10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공비가 마이너스 2고요. n번장 240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첫 항부터 n항까지 한 165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죠. 결국 이 문제도 뭘까요? 그쵸, 등비수열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쵸?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SN 볼게요. SN. 지금 SN이 얼마? 165죠. 그쵸? 그러면 SN은 써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2죠. 결국에는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분의 첫 항이 뭔지 몰라요. 첫 항 여기다 둘게요. A 곱하기 1 마이너스 2의 n제곱 되겠죠. 그쵸?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얘가 얼마 지금? 165고요. 그 다음 볼게요. n번째 항이 얼마 지금?
240이죠. 그러면 결국 a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 얼마? 240이에요. 자, 양변하면 2 곱해볼게요. 요 양변에다가 한번 똑같이 요 식에 2를 곱해보시면요. 마이너스 2 곱할게요. a 곱하기 마이너스의 n-1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이거 얼마? 얘가 지금 마이너스 480이에요. 근데 요만큼이 지금 뭐죠? 마이너스 2의 n제곱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얘 분배해볼까요? 분자를 3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의 n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165인데 요 부분이 정확히 뭐죠? 지금 방금 구했듯이 마이너스 480이에요. 결국 3분의 a 더하기 480이 얼마? 165라고요. 따라서 a 더하기 480은 얼마? 495여가지고요. a가 첫항이 15일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됐죠? 지금 뭘 구하는 문제? 우리는 n값을 구하는 문제죠? 어디에 대입? 그쵸? 여기 식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480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a가 얼마? 15죠. 결국 15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마이너스 480인데요. 480이 뭐죠? 마이너스 15 곱하기 30입니다. 따라서 결국 15 없애주면 결국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32여가지고요. 따라서 n 얼마 나온다? n은 5. 정답은 그래서 5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0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럼 11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정사각형 색칠하는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행은요.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9등분 해가지고요. 가운데 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먼저 첫 번째 1회차에서는 결국에는 색칠된 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몇 개? 그쵸. 한 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한 개니까요. 그쵸. 이제 두 번째 몇 개? 두 번째. 자, 두 번째를 보시면요. 어떻게 한 거죠? 두 번째는 색칠되지 않은 색칠 8개를 어떻게 한다? 또 9등분 해가지고 가운데 색칠하는 가운데를 색칠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지금 이 색칠되지 않은 곳을 이렇게 9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색칠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색칠되지 않은 건 몇 개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8개에서 몇 개씩 칠한다? 가운데 한 개 칠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원래 한 개에다가 한 개씩 칠하는데 몇 군데? 8군데 이렇게 된 거 알 수 있겠죠. 얘는 뭐다? 1 더하기 8 되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안에서 볼게요. 여기 안에서 보게 되면, 지워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또 이렇게 칠했어요, 지금. 아까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또 9등분을 하는 거예요. 또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원래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8만큼 있는 건데, 이제 추가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잘 보시면, 요 안에서 몇 개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생기는 거죠. 근데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이죠. 그쵸? 이해 가세요? 결국엔 뭐다? 8의 제곱만큼 생기는 거죠. 8 곱하기 8이니까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 규칙 보이시나요? 1 더하기 8, 1 더하기 8 더하기 8의 제곱. 그러면 10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1 더하기 8 더하기 8 제곱해서 어디까지? 8의 9제곱까지 더해지겠죠. 결국 우리는 뭘 구하는 거다? 요 더한 거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죠. 곰비가 얼마? 8. 첫 항이 1. 따라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그쵸. 8 빼기 1분이 첫 항 1 되는 것이고요. 항 몇 개죠? 10개죠. 10개에 8의 10제곱 빼기 1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7분의 1에다가 2의 30제곱 빼기 1 이렇게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보면요. 어려워 보여도 결국 이 문제는 뭐다? 그냥 규칙성만 발견하셔가지고 답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1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200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다른 네수를 택할 나열할 때요.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 되도록 하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일단 뭐가 되죠? 지금 200 이하에서 서로다른 몇 개의 수? 4개의 수를 택해가지고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은 뭐다? 첫 항과 공비죠. 그쵸? 자,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항을 제가 A로 둘게요. A라고 두게 되면 그 다음 거는 AR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AR 제곱,
그 다음엔 AR의 세제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럼 저는 어떻게 둘 거냐면 저는요, 이걸 가장 큰 수가 되게 가장 큰 수. 즉, 요걸 가장 큰 수나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 뭐다 했죠, 지금? 자연수 어디까지? 200 이하죠, 그쵸? 그럼 식은 뭐죠? 식은 가장 큰 수인 AR 세제곱이 200 이하일 수밖에 없죠, 그쵸? 우리는 이러한 부등식을 지금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보시면요, 얘는 무슨 수예요, 지금? 자연수죠, 그쵸?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A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수고요. 공비도 뭐예요? 자연수죠. 뭐라고요? 첫 항과 공비는 모두 자연수예요. 그쵸?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공비를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왜? 공비가 뭐기 때문에 자연수기 때문에. 근데 공비가 1일 수는 없죠. 왜? 공비가 1대번에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수가 그냥 A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 서로 같은 수가 되기 때문에 공비는 1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즉 공비는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공비는 뭐가 된다? 결국에는 공비가 2, 3, 4 쭉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첫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언제일 때? 공비가 2일 때 볼게요. 공비가 1일 때. 자, 그럼 식 대입해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8A가 20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 A는 뭐가 된다? 8분의 200은 25죠. 즉, 첫 항이 1부터 25까지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결국에는 몇 가지? 25가지인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공비 3입니다. 3일 경우 어떻게 된다? 27A가 20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쵸? 결국 A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분의 2일 되는 것이고, 얘는 실제 해보시면은 7점 얼마 나옵니다. 7점 얼마. 그래서 몇 가지? 1, 2, 3, 4, 5, 6, 7까지니까, 그쵸? 7가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세 번째. 공비가 얼마일 때? 4일 때. 이때는 결국 64A가 2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때 A는 64분의 200이죠. 그러니까 64 곱하기 3 192여가지 따라서 얘는 결국에는 3점 얼마 되겠죠. 몇 가지? 1, 2, 3이어서 3가지가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공비 4일 때 보겠습니다. 4일 때 볼게요. 네 번째. 자, 공비 5일 때겠죠. 5일 때. 자, 5일 때 보게 되면 결국에는 5일 해지 125잖아요. 125A가 20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때 A는 결국에는 125분의 200이어가지고 얘는 결국엔 1점 얼마 되겠죠. 몇 가지? 한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왜? 어차피 6의 세제곱은 216이어가지고 공비가 첫 항이 1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때 문제 뭐라 했죠? 첫 항도 지금 자연수기 때문에 그래서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한다? 더한다. 정답은 그래가지고 25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1이어가지고요. 몇 가지? 36가지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1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등차 수열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을 할 때요. SN과 SN 플러스 3을 갖고요. n 플러스 4번째 항이 5일 때 n 플러스 6번째 항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일단 지금 SN과 SN 플러스 3을 갖다 갑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거 한번 이항해 볼게요. 그 다음에 결국 SN 플러스 3 빼기 SN인데요. 잘 보세요. 지금 SN 플러스 3은 뭐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 더하고 나서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n 플러스 3번째 항 더해준 거죠. 그쵸? 이게 제 SN 플러스 3이거든요. 거기서 뭘 뺀다 지금? SN. 정확히 요걸 빼주는 거죠. 남는 거는 결국에는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n 플러스 3번째 항 남을 겁니다. 이게 합해서 얼마? 0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순서대로 무슨 수열이에요? 지금 등차 수열이죠. 그럼 결국 뭐다?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는 가운데 도매니까 2 곱하기 an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걸 더해주면 뭐 나오는 거예요? 3 곱하기 an 플러스 2가 얼마? 0이어가지고 결국 a의 n 플러스 2가 얼마?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지금 주어진 게 뭐죠? a의 n 플러스 4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a의 n 플러스가 있고요. a의 n 플러스 4가 있습니다. 공차 몇 번 더한 거죠? 2번 더한 거죠. 차이 있나니까. 그럼 또 공차 2번 더하면 뭐가 되는 거죠? a의 n 플러스 6번 짱이죠. 지금 얼마죠? 요 값이 0이고요. 요 값이 얼마? 5죠. 그 다음 얼마? 10. 얘도 등차 수열이니까요. 정답은 그래서 10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문제고요. 14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약수의 합 한번 구해보는 문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간단한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40을 한번 소인수분 해보시면 뭐 나오죠? 2세제곱 곱하기 5인 거 알 수 있죠, 그쵸? 자, 나는 이제 우리는 40에 대해서 모든 양의약수를 곱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중1 때 소인수분을 공부하면서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약수를 구한 거 배웠습니다. 그쵸? 어떻게 해주는 거였죠? 소인수분해 하고 나서 각 소인수의 거듭제곱에서 나올 수 있는 약수를 쭉 나열하는 거였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곱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거였어요. 자, 2의 세제곱 먼저 약수가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었고요. 5의 약수는 뭐였다? 1하고 5였죠. 그쵸? 이거 어떻게 주는 거였어요? 다 곱하는 거였죠. 뭐 1 곱하기 1, 1 곱하기 5, 뭐 2 곱하기 1, 2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1 곱하기 이렇게 1 곱하기 5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볼까요? 지금 2 곱하기 1, 2 곱하기 5가 있어요. 그쵸? 그 우리가 지금 다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 더하는 거니까 1 곱하기 1도 1 곱하기 1, 1 곱하기 5, 뭐 2 곱하기 1, 2 곱하기 5,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1, 여기 2의 제곱 곱하기 5 더하고 2의 세제곱 곱하기 1 더하기 2의 제곱 세제곱 곱하기 5가 되겠죠. 다 더하는 거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한번 두 개끼리 묶어볼게요. 이렇게 두 쌍씩 묶고 싶은 겁니다. 이거 나면 지금 기준은 뭐예요? 앞에 있는 소인수의 거듭제곱이 약수도 묶고 싶은 거예요. 즉 묶어주기는 뭐 되는 거예요? 1로 묶어준 첫 번째 거는 1 곱하기 1 더하기 5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거는 2 곱하기 1 더하기 5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5 되는 것이고, 네 번째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5가 되겠죠. 그럼 지금 보니까 또 1 더하기 5 공통인수여가지고 묶어주면, 즉 1 더하기 5 공통이죠. 묶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5가 나오겠죠. 그럼 그게 뭐죠? 약수의 합은? 그쵸? 자연수를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각 소인수의 거듭제곱에서 나올 약수를 다 더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2의 세제곱 약수를 다 더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5의 약수에 대해서 더해서 곱하면 뭐가 나온다? 모든 양의 약수 합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다?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왜냐하면 얘도 지금 무슨 수열이요? 얘도 지금 등비수열 되는 것이고 얘도 결국 등비수열이니까요. 이해가시죠? 결국 문제는 등비수열 문제 바뀌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결국 보겠습니다. 지금 뭘 구하는 거죠? 2 5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죠. 뭘 구한다? 지금 우리는 모든 양의 약수의 합이다. 어떻게 한다? 앞에 있는 소인수의 모든 양의 약수 뭐죠?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2 5제곱 다 더하는 것이고요. 3의 4제곱은요 1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3의 4제곱이 나고요. 무슨 문제? 등비수열의 합. 가볼게요. 자, 앞에는 뭐죠? 공비가 얼마? 2, 첫항이 얼마? 1. 결국에는 2 빼기 1 분의 첫항 1이고요. 항 몇 개? 6개 빼기 1. 곱하기 공비가 얼마? 3 되는 것이고요. 첫항 1 되는 것이고 항 몇 개? 5개 빼기 1 되겠죠. 따라서 얘는 요 분이 얼마 나오죠? 64 빼기 1, 63 되는 가지고 결국 여기가 63 되는 것이고요. 뒤에 거는 분모가 2 되는 것이고 3의 5제곱 얼마? 여기가 지금 243이어가지고 1 빼주시면 242. 따라서 이거는 202분의 242가 될 겁니다. 따라서는 결국엔 얼마 나온다? 63 곱하기 121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좀 복잡하죠. 그쵸? 어떻게 한다? 곱셈 공식 활용할게요. 곱셈 공식으로 63은 뭐죠? 60 더하기 3 121은 120 더하기 1 곱셈 공식 해주시면 7200 더하기 60 더하기 360 더하기 1이어가지고요. 요 부분 420 나오죠. 그래서 얼마 나온 정답은 그래서 여기 3대 가지고요. 정답은 7623 이렇게 정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결국 등차 등비 같은 경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일단 등차 수열은 뭐다? 첫항과 공차 기억하시고요. 등비 수열은 첫항과 공비 반드시 기억하신 다음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 대해서 뭘 기억하자? 일반항, 중항, 합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사실 웬만한 수열 문제는 잘 풀리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익힌책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수열의 합하고요. 수학적 기납법 공부할 건데요.
결국에는 이 단원도 여러분들이 등차 등비 수열 나오기 때문에 다시 꼭 잘 복습해 두셔야만 이 파트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배웠던 내용들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잘 기억하고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에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